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견 종독계입니다. 네, 오늘은 유가 그리고 달러 이런 자산들이 지금 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왜 보이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원래 유가와 달러의 상관관계는 반대 성향을 보입니다. 여기 주황색 색깔이 유가인데요. 유가가 올라가면 달러가 내려가고, 달러가 올라가면 다시 유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 원래 상관관계는 반대의 성향입니다. 근데 20년 코로나 때 엄청난 달러 유동성이 풀리고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달러를 걷어들이고 있는 현실이고요. 코로나 이후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뭔가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상하게 코로나 이후로 달러와 유가가 커플링 현상을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커플링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가가 하락하면 달러도 하락, 그리고 유가가 상승하면 달러도 상승, 이런 흐름을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가장 약한 원달러 환율, 원화 가치는 정말 낮아지고 있습니다. 6월 21일 날 원달러 환율이 1390원을 돌파하고 1400원을 다시 행해가고 있을 때 국민연금으로 환율 방어를 했고요. 그리고 그전 4월에는 외환 보유액으로 방어했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현재 7월 21일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다시 또 1389원까지 올라갔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내년 내후년이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트럼프가 미 대선에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환율 약세는 계속 유지될 거고요. 렛츠고! 원달러 환율이 최근 7월 11일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치를 이렇게 다 하회하면서 환율이 이때 10원 이상 급락을 해줬는데, 그 이후 현재 다시 7월 21일이고요. 이까지 쭉쭉 올라오면서 다시 1390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가 WTI 기준의 일봉 차트인데요. 유가가 상승할 때 무섭게 상승하고 하락할 때도 무섭게, 다시 또 상승할 때도 무섭게, 또 하락할 때도 무섭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등락이 명확하게 보이죠. 주봉 차트로 봐도 박스권이 명확하게 보이고요. 이렇게 박스권 행보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자세히 보면 뭔가 보입니다. 이제 아무리 하단으로 강하게 내려가도 65불 부근, 이 부근은 박스권 하단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인데요. 이제는 하단 지지 라인이 그 전에 박스권에서 레벨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가가 등락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면요. 비교해서 같이 보죠. 달러 인덱스와 유가를 보면 최근 일봉 흐름이 상당히 비슷하지 않나요? 박스권을 만들고 상승할 때 다시 상승, 하락할 때 다시 하락,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상승, 점차적으로 상승, 그리고 다시 또 하락. 상당히 비슷합니다. 유가가 반등하면 인플레이션을 다시 또 재상승시키고 결국 CPI가 다시 또 높아지고 금리 인하는 지연되고 또다시 달러 강세가 지속되는 흐름인데요. 요즘에는 이분 트럼프에게 대선 승기가 많이 기울었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더 지속될 거라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무튼 달러 강세가 오래 지속되면 신흥국 및 아시아 증시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알 수 있죠. 유로화 약세 영향 역시 달러 강세를 부추기고 있고요. 미국은 이렇게 고금리 장기화, 이 어려운 시대에 달러를 걷어들이는 이 시기에 금리 인하도 지금 안 하고 증시 호황 그리고 경제 연착륙 시나리오로 이 어려운 걸 모두 해내고 있습니다. 미 대선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현재 저는 브릭스 움직임도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제가 그 전에 영상을 올렸죠. 먼저 미증시를 한번 보시면 S&P 500 세달치입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트럼프 발언으로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세 달치로 보면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을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상승하면서 중소형주 나머지는 다 흘러내렸고요. 미 대선이 다가올수록 트럼프가 빅테크 기업들에게 눈치를 주고 줄 세우기를 하면서 약세를 볼 가능성은 좀 더 있고요.
지금 흐름으로만 봤을 때는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해서 달러 강세가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이고, 뭐 미국이 자이든 타이든 달러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영상 최근에 올려드렸듯이 유가와 관련 깊은 지금 페트로 달러 협정이 끝난다. 뭐 최근에는 트럼프 총격 이슈와 트럼프 바람으로 인해서 조용하지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최근까지 브릭스 국가들, 푸틴이 달러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통화를 만들자고 했을 때 시진핑은 당연히 오케이 했고, 뭐 인도가 뜨뜻미지근하면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지만 앞으로 이건 시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앞선 영상에서 계속 언급했듯이 브릭스가 어떻게 합의가 되고 어떻게 세력을 넓혀 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결국 브릭스는 달러 패권에 도전 중이고 미국은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달러 강세를 유지시켜야 됩니다. 결국 미국은 페트로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이 와중에 브릭스도 견제하고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금리 장기화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뭐 최근에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이게 1회지 계속적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하는 이유는 미 대선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정치적 요소가 거의 90% 이상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튼 미국 입장에서는 고금리를 오래 유지시키면 도산하는 기업도 나올 거고 뭐 여기저기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는데 현재 미 대선도 있고 그리고 브릭스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예전처럼 패권을 휘두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릭스 영향도 있고 오펙 플러스의 감산 연장이라는 이슈도 있고요. 유가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강달러를 적당히 유지해야 되는데 미국이 현재 예상보다 너무 오래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현재 부담되고 있고요. 실업률 지표에서도 나오고 있죠. 예전과 다르게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만들던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 브릭스 그리고 오펙 플러스의 영향, 정치적 영향도 함께 봐야 됩니다. 무튼 이런 고래 싸움에 예전에는 미국과 중국이었다면 이제는 미국과 브릭스의 고래 싸움이겠죠. 이런 고래 싸움에서 새우등 터지는 건 결국 아시아 국가, 뭐 한국, 뭐 일본 환율은 뭐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갈등이 어떻게 될지도 향후 트래킹을 계속해 봐야 됩니다. 이제는 기술 전쟁, 반도체 전쟁을 넘어서 AI 전쟁도 있고요. 또한 이제는 화폐 전쟁, 달러 전쟁까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hy